자, 또 왔습니다. 오늘은 미적분 원, 그죠? 미적분 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수열의 극한. 극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오늘 저랑 함께 할 것은 일단 수렴과 발산이 뭔지, 수렴 그리고 발산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기본 성질 정도.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용어를 좀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극한간의 계산도 할까?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극한 값에 계산 방법. 오늘은 여기 3개만 해보죠. 3개만. 사실 저는 동영상 길게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길면 지루하니까. 자, 일단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아마 이거를 배우기 전에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차 왜 글씨가 약해졌어? 글씨 이쁘게 쓸 거야. 등차 수열이라든가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워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일반항 AN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 뭐 EN 플러스 1입니다.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첫째 항은 아마 n에다가 1을 넣어서 3이 되고요, 둘째 항은 2를 넣어서 5가 되고요, 셋째 항은 7, 9, 빠바바 해서 마지막 n번째 항입니다. 2n 플러스 1. 이게 우리가 그냥 배운 일반항이죠, 뭐,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 수열의 극한. 의 발음이 어렵네. 수열의, 그죠? 극한을 배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값이, 원래는 우리가 요게, 이 녀석이, n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n번째 항인데, 이 n번째 항을 더 지나쳐서 숫자를 어마무시하게 엄청 많이 넣었을 때 그때 당시 이 값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찾냐? 이걸 어떻게 찾냐면 이제 기호로서는 이걸 찾는 방법 AN인데 이제 리미트라고 붙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미트 어떻게 쓰냐면 LIM, 그죠? LIM. 근데 저는 뭐 빨리 쓰다 보니까 뭐 LIM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자기 마음이에요, 쓰는 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그 값,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요거를 찾아보자라는 과정입니다. 기동이 안녕. 이걸 찾아보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지금 내가 쓴 수열 AN은 E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를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까? 1, 2, 3, 4, 6,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했는데 n에다가 무한대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뭘까요? 이 값이 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값일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발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발산. 엄청나게 큰 값일 거예요, 이거는. 그죠? 좀 쌤이 발산이라고 했는데 아직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죠? 다른 예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 AN이 10분의 1의 뭐 n승이다 라고 봅시다. 10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을 굳이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로 안 할랍니다. 자, 일단 수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수열을 직접 나열을 해봤더니, 첫 번째 항은 당연히 10분의 1일 거고요.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분의 1일 거고요. 그죠? 세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1일 거고요. 빠바바바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은 10의 n승분의 1일 거예요. 그죠? n번째 항이라면. 근데 이거를
물론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수로 살짝 바꿀게요. 소수로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0.1 그죠? 두 번째 항은 0.01 그죠? 세 번째 항은 0.00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n번째 항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0.1에 뭐 n승이라고 써야 되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말을? 그런데 이제 이를 bn이라고 칩시다. bn이 아니네. an이네. 위에 an이라고 해놨네요. 아이씨. 이게 an이라는 수열인데 그럼 이 녀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말은 뭐다? 이 녀석이 엄청 많이 갔을 때 이 값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0.1, 0.0001, 0.000000000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값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0.00000000000000000000000000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값이 무엇에 가깝습니까? 이 값이 무엇에 가깝다? 거의 0에 근사해지죠. 그죠? 거의 0에 가까워져서 어떤 일반항이 리미트를 취했더니 무한대로 그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값을 찾아봤더니 어떤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질 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0에 가까워졌는데 이럴 때를 이제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값이 0에 수렴한다. 이 새로운 단어죠. 수렴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발산이라는 건 반대로 수렴의 반대예요. 발산이라는 거는 수렴의 반대말.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커지거나 막 작아지거나 혹은 진동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 있을 거예요. 발산하는 경우는 그래서 무한대로 커져버리거나 무한대로 커져버리거나 혹은 진동. 이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동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이래요. 이런 수열. 얘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녀석이 이제 무한대로 막 가요.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이 값이 뭘까? 라는 거죠. 근데 이 값이 n값에 따라서 n값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발산이에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용어에 대한 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용어에 대한 감. 수렴과 발산. 오케이,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또 어려워하니까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AN이 쉽게 얘기해서 이번엔 1.1 첫 번째 항 1.1 두 번째 항 1.01 세 번째 항 1.001 네 번째 항 1.0001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이게 무한대로 겁나게 가요. 무한대로 엄청 가면 과연 이 값이 뭘까? 이 값이 미안 물 좀 먹자야. 이 값이 무한대로 가면 1.00000000000000000000000001 거의 1에 근사해지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1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비문학 소년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1에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표현 방법, 이 표현, 그리고 기호,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왜냐,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 나중에 이런 것도 막 또 짬뽕 돼서 나와요. 막 시그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헷갈려. 혹은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이제 기호들이 막 이렇게 짬뽕 돼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이걸 왜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렴과 발산, 일단은 수렴이랑 발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오래 하기 싫었는데.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본 성질. 기본 성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 성질은 뭐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반항 AN이 존재하고요. 또 수열 일반항 BN이 존재하는데 이런 수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요 두 수열에다가 리미트 값을 취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하는데 이 값이 수렴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값 알파에 수렴하더라. 알파라는 값에 굉장히 가까이 가더라. 라는 거죠. 오케이? bn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죠? 이 녀석은 베타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이런 느낌. 이럴 때, 이게 성립할 때, 첫 번째.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요하구나.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이라는 이 녀석의 극한값은 무엇이 될까? 라는 거죠. 이건 c는 상수입니다. c는 상수. c 곱하기 an일 때 이 녀석은 극한값이 어떻게 되더라? c를 앞으로 꺼내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래서 c 곱하기 알파라는 값이 된다는 거죠. 뻔하죠?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 플러스 bn이라는 친구의 극한값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또 사실 이거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념 설명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거죠. 뭐 그죠?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비문학 소년이 아주 스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쓰기 귀찮아졌어요. 너무 쉬운 거니까 bn도 곱하기도 마찬가지가 되더라.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더라. 이 세 번째고요. 점점 빨라져요. 네 번째 뭐 할까요? 당연히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곱하기도 했으니까 나누기 하겠죠. 얘도 당연히 리미트 n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뭐더라?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더라.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비문학 소년 말해봅시다.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4번에서 우리 비문학 소년이 자꾸 스포를 하니까 물어봐야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한 거죠. 그렇죠. very good. 그렇죠. 알파는 0이면 안 되죠. 그죠? 아주 좋아요. 알파는 0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 아주 좋습니다. 다들 듣고 있구나. 다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해요.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슉슉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슉슉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막상 문제로 이런 게 자주 나올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역, 니은, 디귿 고르기로 하는데 이런 거 막상 나오면 어려워요. 사실 진짜. 왜냐? 발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발레를 찾아내는 것. 그게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분명히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발레를 못 찾아. 그럴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본 성질이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열의 극한 마지막. 극한값의 계산 방법. 극한값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사실 이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의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건 어떻게 풀더라 삐리리리. 그죠? 또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죠? 이것 또한 어떻게 풀더라 삐리리리. 이렇게 풀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죠? 물론 이걸 아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맨날 이렇게 풀다 보면 이건 기본 편이잖아. 그죠? 근데 기본을 이런 것도 설명해줘도 되나?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형태를 보는 것도 당연히 맞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를 보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왜 이런 형태일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형태일 때가 왜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볼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예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소리가 찢어지나요? 다른 분들은 괜찮나요? 자, 요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초보잖아요, 지금. 초보잖아요. 초보니까 생각을 해야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죠? 이 녀석은 첫째 항이 뭐다? 2분의 3이네, 그죠? 둘째 항이 뭐다? 2를 넣으면 3분의 4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빠바바바 간다고,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은 뭡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는 값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래. 이 말은 뭐냐면 이 값이 더 엄청 많이 갔을 때 이 값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별표, 이 별이라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초보자니까 n 플러스 1 여기 n에다가 무한대라는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엄청 커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n 플러스 2라는 값인데 여기 n에다가 무한대라는 숫자를 넣어요. 무한대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도 무지막지하게 커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인데 이 녀석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는구나. 와, 그러면 선생님 무한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분해서 1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되냐면 무한대도 사실 종류가 달라요. 무한대도 상대적인 게 있던 거죠. 상대적인 게. 겁나 큰 무한대도 있고 이 겁나 큰 무한대보다 좀 작은 무한대도 있고. 알겠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나은이 아니지. 더 높은 교육 과정을 배우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필요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똑같은 값이에요, 쌤. 약분해서 1. 아, 베리 굿.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못 푼다는 거예요. 못 푼다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주어진 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이 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저라면 분모 분자의 n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저라면 분모 분자의 n분의 1을 곱한다. 유튜브도 있죠. 분모 분자 n분의 1 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도 어때요? 2분의 1을 곱해도 2분의 3이랑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2분의 1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값이 같으니까. 그죠? 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하기를 혹은 설명을 할 때 그냥 뭐 최고차항으로 나누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 녀석 분모 분자의 n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분의 일단 분모부터 n분의 n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분자는 뭡니까? n분의 n 플러스 n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분자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 값이랑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2를 푸는 거랑 같더라.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n분의 1을 푸는 거랑 이걸 푸는 거랑 요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푸는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푸는 게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왜 변화를 시켰냐면 잘 봐요. n분의 n은 얼마입니까? n분의 n 1이죠. 1. 그죠? 1 플러스 n분의 1분의 1 플러스 n분의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n분의 2 생각해보세요. n이 엄청 커져. 분모라는 값이 엄청 커져요. 근데 분자는 한 숫자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값이 뭐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그렇죠. 비문학습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용어로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값이 뭐가 된다. 1 플러스 0분의 1 플러스 0이 되더라. 그래서 1분의 1인 1이 극한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다른 예를. 자, 이번에는 an이 조금 독특해. an이 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이 친구도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달래요. 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죠? 분모는 n이 무한대로 막 가버리면 분모가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분자도 n에다가 무한대를 막 숫자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쌤, 이번에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요. 아, 좋습니다. 또 약분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주어진 식을 살짝 변화시켜 볼까? 이 주어진 식을 살짝 변화시키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녀석도 뭐 하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푸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뭐
어떤 친구는 쌤 저는 분자로 할래요. 분자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다만 풀이가 조금 귀찮아져서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할 테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분자의 최고차항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한번 생고생을 해봐야 돼요. 생고생을. 본인이 한번 직접 하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분모로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얘도 보죠. 얘도 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이 친구도 식을 변화시키는데 나는 분모 분자에 n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오케이? n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 플러스 n분의 1분의 n분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2n 플러스 n분의 1 2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부터 약분이 되면서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그죠? 분자는 뭐가 됩니까? 약분 하나만 돼서 n이 살아있어 플러스 약분되면서 2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식인 거죠. 그죠? 일반항 an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1을 푸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n에다가 뭘 넣더라? 무한대라는 엄청 큰 값을 때려 넣는 거야. 그죠? 여기에다가 무한대라는 값을 넣으면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1이 되면 뭐다? 0이라고 했죠, 아까.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0분의 이 녀석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네요. 그죠? 플러스 2 플러스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0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더라라는 거죠. 무한대 더하기 2라는 값은 뭐 무한대겠죠. 그죠? 별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숫자에다 2를 더한 건 무한대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 푼 이 문제는 이 녀석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1에 수렴을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쯤이면 이제 조금 헷갈릴 거예요. 조금 헷갈릴 때가 됐어. 갑자기 또 발산이라는 게 나온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이야기했는데, 답이 무한대가 나오네? 이제 슬슬 헷갈릴 때가 됐어요. 보통 학생들이 헷갈려 한다고, 진짜로.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항상 조심하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생각을 하냐면, 이 무한대가 둘 중에 뭐 분자가 클 수도 있고 분모가 클 수도 있고 누가 큰지 아직 몰라.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더 큰 무한대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무한대가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더 큰 무한대가 있고 좀 더 작은 무한대가 있는데 이 적절한 예가 안 떠오르네. 원래 있었거든. 뭐더라? 정수랑 유리수랑 비교를 했었나? 유리수가 더 큰 무한대였나? 아무튼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내가 지금 설명을 못 해주는데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큰 무한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조심을 하자. 이 주어진 식을 변화시키자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네요, 거의. 유리수와 실수인가요? 근데 내가 그 증명하는 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증명하는 방법이 뭔가 재밌는 게 있었거든? 책에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말하려니까. 적어놨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이런 꼴이다. 이런 꼴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걸 했더니 이런 형태다 일 때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이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 극한값 구하는 거 그거 볼까요? 극한값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무한대의 크기가 있더라. 무한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이런 걸 나는 알려주고 싶었는데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비교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것도 계산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보도록 하죠. 이런 꼴일 때 이것도 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꼴이에요. 이런 꼴. 자, 보세요. 직접 이 녀석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 녀석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an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에요. 얘도 이제 리미트를 보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수열을 직접 써보면 첫째 항은 뭡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빠바바박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이 값이 n에다가 더 큰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 n에다가 무한대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죠? 이 말 이해되죠? n에다가 무한대라 엄청 큰 숫자를 넣으면 이 값은 뭐가 돼요? 무한대라는 값이 되고요. n도 마찬가지예요. n도. 그죠? n도 무한대라는 엄청 큰 값을 넣으면 이 값도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입니다. 왜냐면 두 무한대는 같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더 큰 무한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큰 무한대가 있고 좀 작은 무한대가 있어서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작은 무한대가 있고 더 큰 무한대가 있어서 이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한대가 크기가 딱 같을 수도 있겠죠. 무한대인데 이게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0이다 라고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누가 더 큰지 몰라. 그죠?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형태네.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데 이 녀석을 푸나 이 친구를 푸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푸나 이걸 푸나 분모 분자에 이 1분의겠죠? 이 녀석을 푸나 분모 분자에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거를 푸나 이렇게 해서 푸나 이 위에 걸 푸나 어떻다?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이걸 푸나 밑에 걸 푸나 1번식으로 푸나 2번식으로 푸나 같은 이야기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푸냐? 이제 보면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리고 분자는 그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 그죠? 중학교 때 잘했으면 합차공식 정도는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분의 1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친구 다시 말하면 요거를 풀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분의 이거를 푸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풀어도 된다.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라는 값이 되겠죠? 루트 n은 뭐가 돼요? 이 친구도 무한대라는 값이 될 거예요. 더하기야. 와, 더하기 감사합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0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이 더하기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사실. 이 더하기가 정말 고마운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배웠는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이라고 들어봤어요? 물론 처음 배우는 거니까 모르겠죠, 그죠?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왜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이건 무조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꼴은 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꼴들이 왜 존재하냐? 꼴, 그죠? 꼴, 이런 형태, 형태 혹은 꼴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원래 굉장히 짧게 찍고 끝내고 싶었지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홍춘이 안녕, 오랜만이네. 홍춘아, 학교 갔니? 너도 이제 OT 가니?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수렴한다는 게 무엇인지, 발산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성질,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야 할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무한대로 갔을 때 식을 살짝 변화시키면서 그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주어진 식을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내가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거, 변형시켜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볼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이었네요. 다음에는 이제 그럼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녹화 종료할게요.